상품으로 나온 연골이라고 거의 탑티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5cm 정도 절개를 하고 강도가 더 좋아서 해요. 연골이 이제 감싸고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조금 더 높다. 기증늑, 자가늑, 귀연골. 안녕하세요, PS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늑연골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늑연골은 여기 갈비뼈, 늑 안쪽에 있는 연골 부분을 이제 늑연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기증늑연골, 자가늑연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증늑연골은 정말 이 인체 조직을 기부받아서 거기서 이제 염증이나 그런 거부 반응에 대해서 처리를 다 해서 상품으로 나온 연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가늑연골은 정말 내 연골 이 부분에서 채취해서 사용하는, 그렇게 내 연골이 자가늑연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자가늑연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에서 쓸 수 있는 연골 중에 거의 가장 튼튼한 연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높고 화려한 코를 만들 때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기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재료로 거의 탑티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튼튼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좀 낮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 단점이라고 보면 수술 부위가 조금 늘어나서 이쪽에서 한 1.5cm 정도 절개를 하고 채취한다는 그 부분이 단점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 단점을 이길 만큼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증늑 같은 경우는 채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흉터나 통증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이미 그 인체 수술에 사용하게끔 전처치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좀 간편하게 좀 화려한 코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반대로 이제 단점은 자가늑보다는 흡수율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재수술이다 아니면 세 번째 수술이다 이러실 때는 각각의 장단점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수술할 때 자가늑이 훨씬 더 좋은 선택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재수술을 자가늑으로 하시는 경우가 네. 보통 이전에 기증늑연골로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쳐졌다거나 하면은 네. 튼튼한 재료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자가늑연골을 써야 되고 이런 걸까요? 맞아요.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그래서 재수술할 때 자가늑이 유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강도가 더 좋아서예요. 흡수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오래 유지가 되고 훨씬 더 처음에 만들었던 예쁜 모양을 계속 더 받쳐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가늑연골은 양이 풍부합니다. 훨씬.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다가 기존에 있었던 비중격 부분이 좀 많이 약해져 있으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강 공사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자가늑이 훨씬 더 양이 풍부해서 재료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가늑연골을 어디서 채취하는지는 완전히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6, 7, 8, 9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위쪽에 있는 연골이 더 넓어요. 넓고 두껍고 강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얇은데 엄청나게 두꺼운 두께가 필요한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되게 6번, 7번에서 제일 많이 채취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아래쪽에서 채취했을 때 통증도 조금 적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고 이 정도 두께면 여기서 채취하는 게 적합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채취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번 자가늑을 채취하는지에 따라서 와핑의 정도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늑연골은 조금 더 그 몸의 중심부까지 연골이 이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와핑이 많은 편이고, 좀 아래 번호 8번, 9번 이렇게 내려가면 와핑은 매우 적어집니다. 그래도 적절한 강도를 가진 재료를 채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은 적절한 곳에서 채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가늑연골이 정말
갈비뼈의 안쪽이기 때문에 갈비뼈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이제 깎아서 카빙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적합한 강도, 적합한 사이즈, 적합한 방향으로 카빙을 해야 돼서 그거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해서 내가 이 환자랑 어떤 높이의 어떤 모양의 코를 하기로 했는지를 생각해서 카빙할 때 잘 카빙하면 와핑을 좀 예방하는 방법으로 카빙할 수 있어요. 맞아요. 폐 위쪽에 있는 구조이기는 하고요. 대신 그 사이에 많은 근육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막도 있어서 폐에 바로 연결되어 있진 않아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고, 대신 그렇지만 정말 이제 기흉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 수술이라서 조금 케이스가 많고 숙련된 병원에서 전문의한테 수술 받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채취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채취 시간이 딱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개는 한 20분? 빠르면 10분? 만약에 조금 살집이 있으셔서 늑연골이 좀 깊이 있다 하면 한 30분? 이렇게 차이는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흡수라는 건 우리 내 몸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생착되는 과정인데 그 생착되는 과정 중에 강도가 약해지는 것만 말하면 흡수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많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셔서 저도 맨날 다시 이제 업데이트해서 찾아보고 하는데 기증늑이 흡수율이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통계적으로는 10에서 20% 정도까지도 흡수율이 조금 더 높다라고 나와 있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증늑연골도 적합한 강도와 적합한 그 보관 상태를 거친 제품들은 그런 흡수율에서 조금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냉동 처리를 거치지 않은 그런 기증늑연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흡수율이 낮아요. 그래서 늑연골을 잘 셀렉해서 보관하면서 퀄리티를 유지하는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게 조금은 저도 추천드리는 바이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수술 케이스가 많은 병원에서 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잘 셀렉돼서 잘 보관된 기증늑연골은 자가늑연골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첫 수술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기증늑연골로 잘 버티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재수술이다. 재수술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처진 건 없는데 좀 더 높이고 싶어요. 아니면 여기가 너무 높아서 낮추고 싶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정말 기둥이 너무 약해서 처졌어요. 이렇게 아쉬워 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케이스마다 따라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결론은 와서 상담 받아보고. 네, 맞아요. 이게 왜냐면 피부 두께, 그러니까 재료가 우리가 막 열심히 공부해서 오시거든요. 기증늑, 자가늑, 뭐 귀연골, 비중격 다 공부를 해서 오시는데 내 코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는 사실은 지금 나의 피부 두께, 지금 내 피부가 얼마나 타이트한지, 내 원래 코 연골이 얼마나 잘 늘어날 수 있는지, 이런 이미 가지고 있는 재료도 같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PS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기증늑, 자가늑, 코수술 재료죠. 이 재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른 궁금증 있으시면 직접 내원해 주셔서 상담 같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봐요.